세어보니 어느덧 결혼한 지 10년 차가 되었네요. 결혼할 때 지원 한 푼 없이 시작했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느라 3년 정도 육아휴직을 썼던 걸 제외하고는 계속 맞벌이를 했습니다. 저희 시댁은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 그래서인지 어쩌다 한 번씩은 반찬을 챙겨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가졌을 때 두세 번 정도 첫째를 주말에 봐주신 적이 있으셨죠. 그 외에는 도움받은 것이 없었고 시어머니도 간섭이나 방문 같은 걸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다면 감사한 일이죠.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시누이의 뒷바라지를 평생 동안 하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시누이가 결혼을 한 후에도 본인 집 바로 옆으로 집을 해주시고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해주셨고요. 거기다 한 달에 생활비도 얼마씩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차 할부금까지 다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모두 한 동네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안 보고 안 들으려고 해도 다 들리고 알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했습니다. 저희는 죽어라 이래도 아이들에게 못해주는 걸 시누이 애들은 시어머니의 지원으로 다 했었거든요. 성별과 나이도 같아서 더 비교가 돼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옷이며 뭐며 때깔부터 다른 모습이었기에 매번 보면서 속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외할머니 잘 만난 조카들의 팔자가 좋은 거다 하고 점차 마음을 다잡게 되었었죠. 당시에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장손의 역할을 안 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 생각해서 나름 잘 챙겨드리고 지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도 초반보다 열정이 없어져서 제사를 지낼 때 음식 가지수도 조금씩 줄이게 되었고 나중에는 사기도 하면서 대충 넘기게 되더군요. 시어머니도 딱히 시집살이를 시키는 건 아니었기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다 하고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명절에 일어났네요. 차례를 지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시댁 어른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요양원에 들어가셨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던 중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남편에게 나는 요양원에 절대로 안 갈 거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듣고 흘렸는데 남편은 전에도 들었던 게 있었는지 엄마 돈 많잖아. 실버타운 가라니까. 이거 팔고 저거 팔고 해서 가. 하고 말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께서 아니 아들이 있는데 내가 왜 실버타운을 가냐. 네 고모부는 딸만 둘이라 요양원에 간 거고 나는 아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돈 잘 벌고 있는데 내가 왜 가냐. 내 병원비는 다 있으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뒤로 남편이 별말 하지 않았기에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께 따로 전화를 드렸었나 보더라고요. 다시는 땡땡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엄마가 재산 주는 거에 아들, 딸 없어진 지 오래라고 하지 않았냐. 마음, 몸, 재산은 전부 누나한테 털어주고 왜 복량은 나한테 받으려고 하냐.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니 누나한테 받아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데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말에 사위가 불편해한다고 하셨답니다. 남편이 그 말에 화가 나서 매형은 평생을 엄마 덕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않았냐. 애 한 번 재워본 적 없는 사람이 취미만 수십 가지인데 그 정도 불편도 못 겪냐. 평생 애들 보고 일한다고 고생만 한 땡땡이랑 나는 나중에 여행 다니면서 살 거다. 그러니 우리한테 바라지 마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끊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남편이 평소 무뚝뚝하고 효자라서 저런 말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어제 어머님이 울면서 전화가 오셨네요. 며칠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저한테 너도 그리 생각하냐 하고 물으시는데 순간 당황해서 일단 감정이 좀 진정되면 다시 얘기하시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문자로 왜 본인이 딸을 더 챙겼는지에 대해 거의 논문 수준으로 보내고 계세요. 하나같이 그저 못난 딸 낳은 자기 탓만 하는 내용에 본인이 피해자처럼 구는 내용뿐이라 아주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나중에는 못 받았다고 자식돌이 안 하겠다는 거냐 하는 연락까지 해오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제 스스로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정말 답답할 뿐이네요. 추가입니다.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릴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마지막에 연락 온 내용을 보고 신우이냐 하신 분이 계시던데 정말 놀랬습니다. 정확히 신우이가 저한테 저렇게 보냈거든요. 저도 나름 선을 잘 긋는 사람이고 사실 시댁에 대한 마음은 다친 지 꽤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저한테나 남편한테는 몰라도 내 새끼들한테 한 건 그 어떤 걸로도 마음이 안 돌아설 것 같거든요. 일일이 얘기는 다 못하지만 코로나 전 저희 애가 입원했을 때 전화 한 통 없으시더니 한 달 뒤 신우애가 입원한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오시더라고요. 입원 절차를 물어보시며 본인이 간병할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 정도로 대놓고 차별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신우이가 저한테 저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누리고 사신 분이 도리도 하시라고 했더니 너는 받은 거 없냐고 따지고 드시는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네, 저희도 받은 게 있긴 합니다. 신우 애들 옷을 10번 사면서 한 번 사주셔서 1년에 한 벌 정도 얻어 입었었고 생일에 선물도 받았습니다. 거기다 명절에 절값도 받았었고 주로 신우 애들이 좋아하는 메뉴의 반찬들도 몇 번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부 다 받기 싫었습니다. 한 동네에 살면서 신우 애들만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걔들이 고른 선물이며 옷들을 저희 애들에게 주는데 그게 뭐가 그리 좋겠나요? 우리 애들은 취향이 없나요? 아무튼 신우이와 그렇게 몇 마디 주고받다가 저한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기에 글을 올렸던 거였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친척들은 속사정을 다 모르는 상태라 저희는 대면대면 어려운 아들네이고 신우는 엄마랑 쇼핑을 다녀주는 살가운 딸인 줄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친척들한테도 뭔 소리를 했는지 어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말 저 말 하기 치사스럽고 우습기도 해서 그냥 이 글의 링크를 몇 집에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실 줄은 몰랐고 친척분들께도 보내드릴 생각도 없었기에 기승전결도 없이 그저 제 신세 한탄만 한 거였는데 글을 보시고 제가 답답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말하자면 서럽고 속상한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걸 말한다고 그 세월들이 다 보상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줍잖게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그냥 넘어간 거였었죠. 그런데 제 글을 보고 맺힌 게 있으면 다 말하라고 친척분들께서 또 연락을 해오시더군요. 그래서 글을 지우러 왔었는데 댓글도 많이 달리고 간간히 마음이 아리게 위로되는 글들도 보여서 추가로 적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답답이같이 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먼 친척처럼 지내길 바랬었는데 서로 바라는 게 다르다면 틀린 것으로 간주하고 안 볼 생각이에요. 우리 가족의 삶에 크지 않은 부분을 담당하시던 분들이라 타격이 없어 전적으로 남편의 뜻에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하네요. 끝으로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시고 조언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아픈 손가락 신우네랑 평생 살라고 하세요. 신우도 애 다 컸고 여유가 있어지니 노무가 귀찮은 거죠. 사이놈은 남인데 더한 생각일 테고요. 도움 받을 땐 좋고 필요 없어지니 버리는 격입니다. 만약에 신우가 끝까지 모실 생각이 없다고 나오면 재산 다 정리하고 좋은 실버 가라고 하세요. 시설 좋은 데는 정말 좋아요. 자주 방문하고 살 부대끼며 사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저도 저런 심으라면 학가 생각 죽어도 안 할 것 같네요. 두 번째. 저 정도 차별에 아직도 보고 살면 할 만큼 했는데요. 남편 말이 맞아요. 그쪽보다 남편이 더 속상하죠. 님한테는 단순히 시모와 신우지만 남편한테는 가족인데 대놓고 차별하면 마음이 좋겠어요. 그러면서 노우는 본인한테 바라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나요.
남편이 하는 대로 그냥 두시고 무조건 남편한테 넘기세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참 그렇네요. 아픈 손가락한테 마음이 더 쓰일 수는 있어도 저 정도면 대놓고 심하게 차별한 건데 그걸 모른다는 게. 신우가 여우라서 뽑아 먹은 건지 시모가 뻔뻔한 건지. 세 번째, 남편 따라가면 됩니다. 복량은 딸 보고 하라고 하세요. 그냥 남처럼 지내고 자세한 얘기하지 마시고 거리 두면서 지내세요. 그 시어머니 복량하면 화병 나실 겁니다. 차별은 평생 가거든요. 제가 몸소 느낀 겁니다. 본인 딸은 공주처럼 해주고 남의 딸은 시녀로 보이고 호구로 보이는지 어이가 없네요. 네 번째, 제일 못된 건 남편 누나네요. 시엄마는 100번 양보해서 사위가 불편하고 아들네가 편해서 그렇다 쳐도 너는 받은 거 없냐고 따지는 거 보세요. 지가 처받았으면 엄마는 내가 챙겨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야죠. 다섯 번째, 여기저기서 오는 전화고 문자고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차단해버리세요. 그 동네를 떠나는 것도 생각해보시고요. 어차피 시모나 시누이나 친척들한테 님네 부부만 나쁘게 다 얘기했을 텐데요. 해명도 필요 없을 듯 합니다. 여섯 번째, 남편이 해결하게 냅두고 본인은 빠지세요. 괜히 끼면 본인한테 화살이 오니 전화 오면 남편과 얘기하라 하고 개입하지 마세요. 돈 많이 가져간 사람이 복량을 해야 공평하죠. 저도 다른 자식이 돈을 가져가서 친정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섭섭하고 배신감 때문에 연락 두절했어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